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수많은 논란 속에 홍명보 감독 체제로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에 돌입한 대한축구협회가 8월 16일 금요일 오전에 코칭 스태프 구성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당초에 알려진 것과 달리 외국인 코치진이 아니라 한국인 코치진만 발표하면서 외국인 코치 선임 확정을 다음 주로 미뤘는데요.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지, 국내 코치진의 구성 배경에는 어떤 이유가 있었던 것인지 대한축구협회의 공식 발표 내용과 더불어 한준TV가 직접 취재한 정보를 기반으로 팩트체크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한축구협회 공식 발표 내용입니다.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을 보좌할 국내 코칭 스태프가 확정됐다. 대한축구협회는 16일 박건하 전 수원삼성 감독, 김동진 키치FC 감독 대행, 김진규 FC서울 전력강화실장을 대표팀 코치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임시감독 체제로 치러진 지난 6월 월드컵 2차 예선 2연전 중국 싱가포르전 당시 대표팀과 함께했던 양영민 골키퍼 코치와 이재홍, 정현규 피지컬 코치도 합류한다. 박건하 코치는 서울 이랜드, 수원 삼성 감독을 지낸 베테랑 지도자로 지난 6월 월드컵 2차 예선에서는 수석 코치로 합류한 바 있다. 2012년 런던 올림픽과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는 코치로 홍명보 감독을 보좌했다. 우선 지난 6월에 김도훈 감독 체제에서 임시 코칭 스태프로 합류했던 상당수의 인물들이 그대로 이어져 왔고, 또 박건하 코치 같은 경우에는 익히 알려진 홍명보 사단, 홍명보 감독이 런던 올림픽에서 성공을 이룰 때 핵심 멤버로 브라질 월드컵까지 함께 하면서 또 그 이후에도 다양한 경험을 쌓아오면서 풍부한 지도자로서의 경험을 갖고 있는 분이고, 또 감독으로도 일했던 바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하마평에 올랐었고, 무엇보다 지난 6월에 좋은 평가를 받았던 스태프에서도 핵심적인 역할들을 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예상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피지컬 코치는 애초에 외국인으로 추진을 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현지의 이 후보자, 유럽 출신의 후보자와의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각급 대표팀 및 성인 대표팀 그리고 월드컵까지 두루 경험했던 대한민국에서는 피지컬 코치 중에 1인자라고 할 수 있는 이재용 코치가 결국엔 선임이 됐고, 이재용 코치와 그를 보좌할 정현규 코치가 함께 피지컬 코치진의 좀 틀을 갖추게 됐습니다. 가장 이제 의아했고 또 가장 잘 알려지지 않았던 선임이 과거 2026년 월드컵에도 참가했던 국가대표 레프트백 출신인 김동진 코치인데요. 2000년에 FC서울의 전신인 안양 LG에서 프로 선수로 데뷔한 이래 러시아의 명문팀인 제니트 상트페테르부르크, 그리고 중국의 항저우, 태국의 무앙통 유나이티드, 그리고 K리그2의 서울 이랜드 등에서 활약을 하면서 풍부한 경력을 쌓았고, 2018년에 홍콩의 명문팀인 키치FC에서 은퇴할 때까지 꽤 긴 프로 생활을 해오다가 키치에서 은퇴한 이후 곧바로 키치에서 지도자 경력을 쌓아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지금 최근까지도 키치의 이제 코치로서 활동을 해왔거든요. 또 키치가 감독을 경질했을 때 감독 대행으로 긴 기간을 감독 역할을 사실상 해왔던 시기도 있다 보니까 아주 많은 경험을 쌓았다. 즉 박건하 코치와 김동진 코치 모두 실질적으로 감독으로서의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 대표팀 코칭 스태프에 들어오는 데 있어서 코치진의 퀄리티, 국내 코치진의 퀄리티로서는 꽤 좋은 선임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확정된 김진규 코치는 최근 제시 링가드 영입 과정에서도 큰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진 FC서울의 전력강화 실장, 사실상 디렉터 역할을 해왔었고, 그 이전에 또 FC서울의 수석 코치, 또 감독 대행을 맡으면서 감독이 중도에 하차했을 때 꽤 또 적지 않은 시간 동안 감독 일을 맡아오면서 그 경험도 했었고, 그러면서 또 최근에 여러 채널을 통해서도 본인의 분석력이라든지 전술적인 능력들을 좀 보여줬던 부분들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고요. 무엇보다 이 월드컵의 국가대표로 또 경험을 했던 부분들, 선수로서의 커리어도 굉장히 대한민국에서 수준급이라는 점에 있어서 결국에는 김진규 코치도 대표팀에 올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좀 갖췄다라는 내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미 홍명보 감독이 열연벌 대표팀의 경기를 직접 보고 또 MIK 워크숍을 진행한 부분들이라든지 암암리의 다양한 무대를 좀 옮기면서 또 일본 J리그 경기도 사실 가서 관전을 하면서 여러 선수들을 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제 코칭 스태프가 공식 확정이 됐기 때문에 국내 코치진들은 오는 주말 사실 16일 금요일 저녁부터 있을 K리그 경기를 이제 각자 나누어서 파악을 하면서 대표 선수 선발, 9월에 있을 A매치 월드컵 최종 예선 첫 번째 일정을 위한 선수 선발을 위한 직접 체크 과정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이 외국인 코칭 스태프는 막바지 협상 중이라고 대한축구협회에서 알리면서 다음 주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사실은 대한축구협회의 또 행정과 운영의 또 과정 속에
협상의 과정 속에 아쉬움이 드러난 것 같아요. 처음에 홍명보 감독의 이 입장과 또 방향성은 우선 외국인 코치진을 빨리 확정을 하고, 외국인 코치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담당해야 하고 또 먼저 결정돼야만 또 국내의 한국의 상황들을 더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외국인 코치가 아마 먼저 결정되고 발표되고 그 뒤에 좀 시간을 갖고 충분히 여유가 있는, 또 이미 뭐 많은 후보군이 있는 국내 코치진이 확정이 될 거라고 했는데, 지금 오히려 외국인 코치가 늦게 발표가 됐어요. 게다가 지금 외국인 코치들도 발표가 늦어졌던 과정에는 어떻게 보면은 국내 지도자들이 지금 온 과정 속에서 김진규 코치도 FC 서울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또 김동진 코치도 키치에서 계약이 되어 있던 상황이다 보니까 이 두 코치를 데려오는 과정 속에 협의가 좀 늦어지고 있고, 그래서 사실 이 코치진 발표를 국내 외국인 모두 동시에 하기 위해 좀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작 이 외국인 코치가 발표되지 못한 것은 외국인 코치와의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미 1순위로 꼽았던 외국인 코치들과의 협의가 무산되면서 피지컬 코치도 오지 못하게 된 과정 속에 지금 외국인 코치 선임이 이렇게 지체되는 것에는 뭔가 협회 내부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었거든요.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가. 우선 그에 앞서서 이 국내 코치진에 대해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면, 박건하 코치 같은 경우에는 수원 삼성의 레전드죠. 수원 삼성에서 선수 생활을, 이제 프로 생활을 대부분 보냈고, 이랜드에서 물론 실업 축구를 경험하면서 그 인연으로 감독으로서는 이랜드가 프로화됐던 이 서울 이랜드의 감독으로 2016년에 대표팀 코치직을 물러난 이후에 맡았었는데, 홍명보 감독의 사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수원 삼성의 코치로 지도자 경력을 시작을 했고, 수원 삼성 유스팀의 최상위 레벨인 수원 삼성 13세 이하팀 메탄고 감독으로도 좋은 선수들을 많이 배출하다가, 그 이후에 이제 홍명보 감독 체제의 23세 이하 대표팀, 올림픽 대표팀과 성인 대표팀을 맡았었고, 홍명보 감독이 이제 사임한 이후에도 대표팀에 2026년까지 남으면서 또 슈틸리케 감독 체제에서 아시안컵 준우승도 함께 경험을 하면서 대표팀 코치진의 경력을 꽤 길게 가져갔어요. 거의 뭐 7년, 8년 정도를 대표팀, 뭐 10명 대표팀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분이고, 그리고 말씀드린 이 감독직을 서울 이랜드에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는 2019년에 최강희 전 전북 감독이 중국 슈퍼리그에 도전할 때 최강희 사단에 발탁이 되어서 2019년에 다른 이팡 수석 코치, 그리고 2019년부터 2020년까지는 상하이 선화 코치를 맡으면서 중국 슈퍼리그가 가장 많이 투자하던 시기, 코로나19 발생 직전까지 중국 슈퍼리그를 또 경험했기 때문에 역시 뭐 다양한 선수들, 외국인 선수들, 뭐 다양한 환경들을 경험을 했고, 그 뒤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수원 삼성 감독으로 부임을 했는데, 수원 삼성이 뭐 사실 감독 한 명의 문제를 넘어서서 여러 많은 문제들을 겪으면서 결국 강등까지 됐잖아요. 그 과정 속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이끌었는데 결국엔 뭐 큰 성취를 이루지는 못했지만 충분히 또 감독으로서 여러 경험들을 갖췄고, 또 선수단 사이에서의 평판은 좋았다라는 점에 있어서 선수단 관리 운영 측면에 있어서는 분명히 오랜 경험을 좀 갖고 있는 감독이다. 결국에는 외국인 코치 그리고 홍명보 감독 사이의 가교 역할 내지 또 선수단과 홍명보 감독 사이에 좀 가교 역할도 할 수 있는 그런 코치라고 볼 수 있겠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김동진 코치인 것 같습니다. 정말 선수 생활이 화려했죠. 제니트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UEFA컵 우승을 이뤘었고, 울산, 뭐 서울 이런 국내 명문 팀들 활약하다가 이제 항저우, 무앙통 등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지역도 경험을 했고, 서울 이랜드를 거쳐서 2017년에 홍콩 키치 팀으로 갔는데, 김동진 선수의 커리어의 최대 위기가 제니트를 떠날 때였어요. 2009년이었는데 그때 갑자기 뇌혈류 장애로 대표팀 소집 기간 중에 갑자기 쓰러졌었는데, 이 문제를 완전히 극복했었거든요. 그 뒤에 이제 서서히 경력이 좀 내리막길을 가게 되면서 유럽에서도 정말 높은 인정을 받던 시기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꺾이면서 그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들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 문제를 극복했으나 다른 부위의 부상들이 계속 발생되면서 대표팀과도 인연이 좀 멀어졌고, 본인의 커리어도 어떻게 보면 한 단계 아래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이나 태국 쪽으로 가게 된 것이죠. 물론 중국 같은 경우 투자가 이루어지는 무대이긴 했지만, 또 김동진 선수가 갈 때는 좀 그게 초기 단계다 보니까 그런 시기는 아니었거든요. 다만 이 태국 그리고 홍콩 같은 경우에는 점차 이제 선진 유럽 축구의 지도자들이 부임을 하고 꽤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던 시기에 가게 됐고, 또 키치 같은 경우도 홍콩 내에서 굉장히 큰 팀이거든요. 이 키치에서도 선수 생활을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하고 나서는 수석 코치, 뭐 감독 대행 이런 역할들을 계속해서 맡아왔고, 올해까지도 일을 해왔는데, 주목했던 부분들이 이제 김동진 코치가 선수로 은퇴할 때 은퇴 경기를 맨체스터 시티와 치렀습니다. 그러면서 과르디올라 감독의 축하도 받고 또 과르디올라 감독의 선물도 받는 일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 키치가 그런 인연을 맺었던 게, 키치에도 스페인 출신 지도자들이 꽤 많이 왔었고, 또 홍콩 역시 이런 선진 축구에 대한 교육과 또 인프라를 만들고 있는 과정 속에서 꽤 많은 스페인 코치들이 또 감독들이 홍콩 리그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김동진 코치도 홍콩에서 지도자 경력을 시작하는 것이 스페인 등 여러 나라에서 온 다양한 유럽
출신 지도자들이 홍콩에 많이 있다 보니까 비록 홍콩 리그 자체가 한국보다 분명히 아래에 있는 곳이지만 이런 환경과 인프라가 좀 선진적이다. 뭐 그런 면들에 있어서 내가 선수 생활을 마무리한 키치에서 그런 좋은 제안을 받게 됐고 여기서 지도자로서 이제 배움을 갖고 성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 실제로 이제 김동진 코치가 감독 대행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정말 한 시즌을 온전히 다 소화할 정도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또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맡았었고 그 이전에도 뭐 블라제 실리슈코비치라는 보스니아 출신의 감독 아래에서 유럽 감독 아래에서 코칭 스태프로 일을 하기도 했었고 또 최근 부임한 에드가 카르도소 포르투갈 출신 감독과도 함께 일을 해보면서 여러 다양한 지역 출신의 감독들 지도자들에게 영향을 받았다. 무엇보다 키치가 또 아시아 축구에 있어서는 최고 레벨의 대회인 AFC 챔피언스 리그에 꾸준히 출전하는 팀인데요. 김동진 선수가 뛸 때 2017년부터 19년 사이에도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참가를 했었고 또 김동진 코치 및 감독 대행으로 있을 때도 사실 AFC 챔피언스 리그를 실질적인 감독으로 이끌면서 조별리그를 치렀고 또 2022년 같은 경우에는 16강 진출까지 이뤄냈던 결과를 냈던 바가 있거든요. 이런 면들은 어떻게 보면 김동진 코치가 감독으로서의 능력까지 어느 정도 검증을 받은 상태, 이런 다양한 경험, 또 외국어 소통 능력, 많은 면들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외국인 코치와 또 가교 역할 내지 또 한국의 유럽파 선수들이 좀 원하는 그런 새로운 마인드와 또 새로운 교육 방식, 훈련 방식에 대해서 좀 적응이 돼 있고 본인도 유럽 생활을 해봤다는 면들을 포함해서 여러모로 이제 기대되는 지도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진규 코치 같은 경우에는 오산고 FC 서울의 18세 이하 팀 코치를 거쳐서 1군 팀 코치, 수석 코치, 감독 대행 그리고 최근에는 전력 강화 실장을 맡아서 꾸준히 이제 FC 서울에서 활동을 해왔었는데 지도자로서의 의지를 갖고 있고 또 현재 대표팀에 속해 있는 꽤 많은 선수들과 좋은 좀 관계를 갖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간극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박건아 코치가 좀 나이가 그래도 있는 감독급으로서 홍명보 감독의 좀 코치로 있다면 선수단과 코칭 스태프 사이에 좀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로 좀 왔고 또 그 과정 속에서도 분명히 전술적인 역할에 있어서도 본인의 좀 굉장히 많은 노력이 있던 그런 코치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외국인 코치들은 왜 늦어지고 있는 것이냐. 일단 외국인 코치는 2명이 오는 것이 이제 확정이 됐고요. 이 2명은 피지컬 코치가 오지 못하게 되면서 모두 전술적인 부분에 이제 관여하는 코치다. 전술 코치 2명이 오게 되는데 이 전술 코치들의 확정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이 코치들이 모두 현재 포르투갈에서 활동하고 있는 포르투갈 리그에서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새로운 시즌 개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인수인계도 필요하고 또 해당 구단도 이 코치들이 떠나는 과정 속에 공식 발표를 위한 준비들을 가져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계약서 사인의 마지막 단계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지긴 했지만 조건이라든지 또 개인과 개인, 구단과 협회의 모든 동의들이 끝나긴 했지만 마지막 절차와 또 공식 발표 일정 조율과 그 인수인계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오긴 오지만 아직 발표만 내지 못한 것이다. 아마도 다음 주 중에 발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물론 애초에 뭐 협회가 원했던 또 추진했던 그런 코치들의 일부 이제 무산 과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뭐 전술적으로나 뭐 훈련 기법적으로나 꽤 많이 선도적으로 발전을 해왔던 포르투갈 출신 그리고 포르투갈 리그에서 현재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던 코치들이 왔다. 현재 최신 트렌드에 밝은 뭐 전술적으로 뛰어난 코치들이 온다라는 점은 기대할 만한 부분인데 다만 아쉬운 게 이제 처음에는 국내 상주하는 코치들이 올 것이다라고 얘기가 됐었는데 원격 근무가 이루어질 것이다. A매치 기간에만 온다라는 그 얘기들이 보도를 통해 나왔잖아요. 저희도 이제 파악을 해본 결과 국내 상주가 아닌 원격 근무 체제 포르투갈에 주로 머무르면서 유럽에 있는 한국 선수들을 체크하면서 업무를 보고 A매치 소집 기간을 앞두고 좀 들어와서 A매치 소집 기간 이후 다시 유럽으로 나가는 이런 형태의 원격 근무 형태가 맞는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됐고요. 또 뭐 물론 A매치 기간이 아니라도 어떤 필요한 일정이나 회의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어떤 세미나 같은 것이 있을 때 당연히 들어와서 일을 보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들은 이전의 코치들도 결국에는 이 비용 문제로 결렬된 게 가장 큽니다. 지금 굉장히 좋은 수준의 코치들을 원했지만 우리가 외국인 감독을 선임할 때처럼 결국에는 이 협회 예산과 자금에 있어서 제한성이 있었고 그 문제로 인해 결국에는 국내 상주 문제를 좀 풀어주는 부분들이 결국엔 뭐 유럽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어느 정도 조율을 하는 과정도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 문제가 좀 결정적으로 이제 미뤄지면서 국내 상주 기간을 줄여야 뭐 이 세금 문제를 조금 이제 감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좀 진행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외국인 코치들이 최대한 이제 업무상에 있어서 한국에 올 수 있는 일정들을 좀 확보하려고 하는 상황들을 보고 있는데 과연 이제 어떤 코치들이 오게 될 것이냐. 정말 이제 포르투갈에서 오는 이 코치들이 정말 어느 정도 수준의 코치들인지는 아마 이제 공식 발표가 나오면은 좀 저희가 좀 세세하게 이 코치들에 대해서 파악하고 검증해보는 시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팀은 이제 코칭 스태프 구성을 마무리하고 있죠. 다음 주 초에 이 대표팀의 외국인 코치들이 발표가 되면 정말로 이제는 대표팀의 운영 상황에 대해서 돌입하게 되는데요. 지금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축구협회
감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 절차상의 문제들을 어떤 문제들이 거론이 되고 체크가 된다고 하더라도 홍명보 감독 선임 자체를 무효화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 여기저기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실질적인 비리가 있거나 비위 행위가 있지 않고서는 이것을 무효화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대한축구협회의 홍명보 감독 체제의 월드컵 예선은 길에 오르게 됐습니다. 첫 번째 공식 일정은 8월 26일 월요일로 예정된 대표팀 명단 발표인데 이전 클린스만 감독 때와 달리 분명히 홍명보 감독이 직접 자리해서 코칭 스태프에 대한 부분이나 이 선수들의 이제 발탁, 어떤 선수들을 어떻게 발탁했는지에 대해서 직접 설명할 것으로 보이고요. 9월 2일 월요일에 소집을 해서 9월 5일 목요일 저녁 8시에 첫 번째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팔레스타인과 홈 경기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의 개최가 확정됐고요. 이 경기를 치르고 오만 원정으로 이동을 해서 한국 시간 기준으로 9월 10일 화요일 밤 11시 오만 무스카트 술탄 카보스 경기장에서 아시아 최종 예선 3차 예선 두 번째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수많은 자분과 논란이 있는 가운데 과연 최종적으로 외국인 코치는 누가 오게 될지, 또 어떤 선수가 대표팀에 선발될지, 그리고 대표팀의 첫 두 경기 어떤 내용을 보여줄지 많은 시선과 또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는 이 대표팀의 행보, 한준TV도 면밀하고 냉정하게 또 꼼꼼하게 지켜보고 여러분들께 팩트체크해서 진실된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